안녕하세요, 조재료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신 댓글을 읽었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연님이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자룡님, 멘트 따로 안 보고 생각해서 자유자재로다가 말하시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는 보통 평소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놓고요. 그거를 주제를 정한 다음에 관련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한 1000자 정도로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인수한 다음에 맹렬하게 낭독 연습을 해요. 제 입에서 잘 될 때까지 최대한 연습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찍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따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원테이크로 쭉 찍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은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현재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독립님이 남겨주신 글이네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나름 할만한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건 어려워요. 뭐랄까 심도 깊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들도 쉽게 안 나올달까요? 이럴 때는 단어 공부 플러스 중국 원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어를 접할 기회보다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았겠죠. 관련 도서나 영상도 한국어로 된 걸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보충해 나가려면 당연히 중국 원서를 많이 봐야겠지만 이걸 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좀 더 잘한다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더 많이 따내는 방식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중국어가 성장하는데 좀 한계를 보인다면은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자신의 강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어느 정도는 보완해 둬야겠지만요. 저희 학교에 번역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 기억에는 문학 번역가였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분은 회화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는 말씀이 자기한테 중국어 하라 그러면은 자기는 중국어 다 까먹어서 말로 전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셨고요. 하지만 그분은 중국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잘 먹고 잘 산다고까지 얘기했고요. 자신의 강점을 최고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이크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자룡님 채널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구독자 중 한 분을 채택해서 주기적으로 유튜브 영상에도 출연시켜주며 자룡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그걸 보는 구독자분들도 더욱더 동기부여가 생길 듯 하고요. 저도 사실 이런 컨텐츠를 생각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중국어를 이미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기획했던 컨텐츠는 왕초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고 기간은 약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 지나면 약 한 300개에서 500문장 정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컨셉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채널이 조금 크지 않으니까 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한 몇천 명 정도 늘어난 다음에 이런 함께하는 컨텐츠를 시도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쭈쭈무님. 모바일 알려주세요. 컴퓨터는 거의 안 쓰고 모바일을 써서 그런데 아이치 앱 다운받으면 한국이라 그런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 아이치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방법 영상에 있는 댓글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PC 버전으로 자주 보기 때문에 모바일로 잘 보진 않아요. 하지만 모바일로 하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쭈쭈무님입니다.大哥我坚持学习汉语的原因在于我的工作派上用场的情况太多。对我们来讲，外语都是一个工具，而且是个武器，所以我们不能放弃。只要会点外语，困难再多，我们不会饿肚子的。古今中外，会外语的没有人饿死，加油！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좋아요. 우선 내용도 좋고 특히 중국어로 쓰여졌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중국어를 활용할 장소가 없거나 중국어를 활용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댓글에라도 자신의 중국어로 쓰고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좀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동자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모습에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TSC 시험을 레벨 6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중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틈틈이 영상 보며 문장을 통함기하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동자님은 직장 생활 하면서 거기다 육아까지 하고 게다가 이 TSC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중국어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내는 게 거의 피크가 아닐까 합니다. TSC 6급 꼭 따시길 바라고 혹은 이미 따셨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레 압둘라님, 하나 제안합니다. 내용 스크립트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연습하기 좋은 교재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늘 좋은 내용에 큰 도전 받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평소에 중국어로 다 적어놓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전하는 거니까 제공하는 스크립트로도 학습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듣기, 쓰기, 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할 때 여러분은 그걸 듣고 자신만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중국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한두 마리 단어라도 남겨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타님, 통번역 공부하는 팁도 부탁드려요. 이건 제 가장 강점이 아니어서 좀 제가 말하기보다는 제 주위에 정말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간 후에 그런 고수들을 많이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태훈컴투님, 중국어 고급자를 위한 컨텐츠 같은 거는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자룡님, 전 영상처럼 잡고 앉으니까 대화 능력이 점점. 제가 지금 찍는 영상들은 어느 정도 고수에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어 자체로 찍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소에서 고수 분들이라면은 이미 어떤 컨텐츠를 공부해라, 드라마가 좋다, 영화가 좋다 이런 말들은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숙제를 내주듯이 과제, 자유 주제로 한 5개 정도 여러분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댓글로 그것들을 남겨주시고 혹은 음성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고 혹은 그것들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떤지 한번 고민이 되네요. 다음은 박건장님, 중국어 실력과 중국 음식에 대한 사랑은 꼭 비례하진 않군요. 마크. 그러게요. 이상하게 이게 중국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음식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식이 땡기지가 않아요. 기껏 먹어봤자 피자랑 곱창 정도 좋아하는데 일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게 좀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태홍컴원님, 잘 보았어요. 궁금한 게 조자룡님 통번역 대학원 준비하실 때는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셨나요? 네네네.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고요. 그 을지로 입구역 앞에 있는 코리아 헤럴드 학원에서 준비했어요. 막바지 되니까 저희 학원에 수강생이 한 5명? 저희 반에 5명이 안 됐나? 그랬거든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데가 차이나로인데 차이나로에 그렇게 다 몰려있더라고요. 경쟁률이 그때 통번역 대학원 그 중문과에 한중과 들어가려면 10대 1 정도였으니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아 헤럴드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큰 데가 좋지 않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뽀쭈 언니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새길게요. 요즘 중국어를 쓸 기회도 없어서 실력이 너무 줄었는데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조자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 얻어가요. 실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쓸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내가 쓸 데가 없으니까는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쓸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제가 보니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중국어라고 치면은 많은 채팅이 있는데 적어도 채팅이라도 좀 하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은 간단한 중국어 관련 알바를 뛰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 그런 것도 안 된다 하면은 유튜브라든지 히말라야 FM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건장님, 조재룡 TV 떡상하면 안 됩니다. 저만 보고 싶거든요. 그치만 떡상합시오. 빠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신사임당님인가? 유튜브를 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라는 그 질문에 시간하고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돈은 이거를 찍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영상 한두 개 올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돈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나마 댓글로 응원을 받고 격려를 얻으면 정말 많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今天圣诞节快乐我每天点赞收藏 감동이네요.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면 능력이 좀 더 많아야 되니까요. 저 역시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할 때가 많지만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잉민님. 중국어 공부하면서 제일 멘붕인 점은 언어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단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게 뭐 직업적으로 쓰여질 때는 어느 정도 끝을 혹은 내가 원하는 수준을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어 자체가 뭐 메인 잡에 쓰이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만 공부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중국어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거나 내가 돈도 벌어야겠다 하면은 당연히 잘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회화를 잘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번역, 통번역을 좀 잘해야 될지 어떤 것을 잘해야 될지는 실제 업무에 따른 거고 내 성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킬라님, 신년 콰일러,万事如意. 항상 영상 잘 보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실력은 HSK 5급단 수준인데 이전에 상해에 장기 출장을 하다 보니 베이팡런과 대화하다 보면 얼화가 섞인 발음을 알아들 수가 답답합니다. 특히 택시기사의 발음은 예술이죠. 제 경우에는 어떻게 듣기 연습해야 할까요? 이게 만약에 부통화라면은 그냥 뭐 드라마나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띠팡서 차이가 있는 팡옌을 얘기한다. 사투리, 방언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거죠. 들리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저씨가 5초를 얘기했어. 혹은 10초를 얘기했어. 근데 다 안 들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2초나 3초는 들릴 수 있어요. 혹은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에서 출발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냐? 혹은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짜증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상해에서는 다 들렸어. 그런데 상해가 아닌 뭐 북방 지역에 가니까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들하고 일할 때 정말 짜증나는 게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못 알아듣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못 알아듣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내가 아는 부분부터 조금씩 다시 더 이해해 나가고 내가 아는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물어보고 해석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면 좀 예전보다 편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다니엘 외국어님. IBT로 쓰기를 한다고 해도 내용을 머릿속으로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건지 내용 난이도는 많이 쉬워졌지만 어차피 최대한 다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6급 책의 쓰기 부분을 봐도 이걸 어떻게 외워서 요약까지 할 수 있을까 해서 5급까지만 하고 6급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봅니다. 이게 문장이 뭐 쉽다고 해도 결국 천자나 되고 그것들을 10분 만에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10분 만에 그 컨텐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나한테는 버거운 과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독해 능력, 독해 속도를 올리는 게 최고의 과제가 되고 한마디로 내가 아직까지 독해 실력이 딸린다면 문제 풀기보다 독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도 남겼지만 그냥 천자를 보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혹은 천자를 워드 파일에 다 옮겨놓고 그것들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안 보면서 내가 다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보면서 하는 거죠. 보면서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면서 해도 내가 문장들을 더 빠르게 빼내고 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안목이 자라나니까요. 그리고 이 천장을 일일이 단어별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세요. HSK 6급은 뭡니까? 이 6급 장문은 뭡니까? 사건, 시간, 장소, 인물, 이 존재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어떤 인물이 있었고 이런 역경이 있었고 이런 역경을 이겨서 결국은 성공했다. 이런 교훈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골자를 잘 벗어나질 않아요. 이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라는 어떤 흐름만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